노인은 오래도록 가난했다. 가난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재난이 아니었다. 소리 없이 스며들어 어느새 숨쉬는 법이 되어버린 생활이었다. 젊어서 노인은 누구보다 성실했다. 새벽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 일을 나갔고 밤이면 가장 늦게 돌아왔다. 술을 즐긴 적도 없고 허황된 꿈을 좇은 적도 없었다. 다만 세상이 한번 방향을 틀 때마다 노인은 늘 그 반대편에 서 있었다.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갈 때 뒤로 밀렸고 손을 내밀면 닿을 듯 하다가도 항상 한 뼘이 모자랐다. 그렇게 몇 번을 놓치고 나니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기대를 하지 않게 되었다. 젊은 날의 노인은 남들보다 느리지 않았다. 오히려 빠른 편이었다. 다만 선택지가 없었다. 공장이 문을 닫으면 함께 나가야 했고 주인이 바뀌면 가장 먼저 정리 대상이 되었다. 이유를 물을 수도 따질 수도 없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 일을 찾았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몸은 남아도 마음은 달아갔다.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다.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미루다 결국 손을 놓았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날 집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그날 이후로 노인은 말을 줄였다. 말이 줄자 사람도 줄었다. 자식은 없었고 친척들과는 자연스레 멀어졌다. 명절이 와도 전화 한 통 울리지 않는 날들이 이어졌다. 해가 뜨기 전 골목을 나서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다. 아직 가로등 불빛이 남아있을 때 노인은 문을 나섰다. 허리는 늘 반쯤 접힌 채였고 무릎은 날씨를 먼저 알아차렸다. 손에는 끈이 늘어진 손수레가 있었다. 바퀴 한쪽이 삐걱거렸지만 새로 고칠 돈은 없었다. 노인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자신의 숨소리처럼 여기며 끌고 다녔다. 폐지를 줍는 길은 정해져 있었다. 오래된 음식점 뒤편, 약국역 골목, 새벽 배송 트럭이 박스를 쌓아두고 떠난 자리. 처음엔 눈치를 보며 주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서로 얼굴을 트게 되었다. 가게 주인들은 말없이 박스를 내놓았다. 수고하세요라는 말조차 필요 없는 사이. 불쌍해서라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오래 이어진 약속 같았다. 노인은 고맙다는 말을 삼켰다. 고마움을 말로 꺼내는 순간 자신이 더 초라해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노인은 늘 같은 길을 걸었다. 같은 시간, 같은 속도, 같은 숨소리. 하루의 변화라곤 날씨와 몸 상태 정도였다. 비 오는 날이면 종이가 무거워졌고 눈 오는 날이면 바퀴가 잘 굴러가지 않았다. 그마저도 익숙해졌다. 그 길 위에서는 놀랄 일도 기대할 일도 없었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갔다. 달력이 몇 장 넘어가는지도 세지 않았다. 세는 순간 얼마나 비슷한 날들을 살았는지 드러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노인을 잘 보지 못했다. 정확히 말하면 보려 하지 않았다. 노인은 그 시선에 익숙했다. 지나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투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눈을 마주치지 않고 길을 막지 않고 소리를 내지 않는 것. 그것이 도시에서 오래 살아남는 방법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늘 지나던 골목 모퉁이에서 검은 그림자가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다. 처음엔 버려진 비닐봉지인 줄 알았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이 살아있는 존재라는 걸 알았다. 까마귀였다. 날개 한쪽이 이상하게 꺾여 있었고 몸은 먼지와 피로 얼룩져 있었다. 까마귀의 눈은 번들거렸다. 경계와 공포가 뒤섞인 눈빛이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다. 누군가는 얼굴을 찌푸렸고 누군가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재수 없다. 누군가 내뱉은 말이 공기처럼 흩어졌다. 그 말은 까마귀를 향한 것이기도 했고 그 자리에 오래 서 있던 노인을 향한 말처럼 들리기도 했다. 노인은 잠시 서 있었다.
마음속에서 오래된 기억 하나가 스쳤다. 병실에서 숨을 몰아쉬던 아내의 얼굴, 그리고 아무도 오래 머물러 주지 않던 그 침대 곁. 그때의 자신도 이렇게 웅크리고 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쳐서 움직이지 못해서 도움을 청할 힘조차 없어서 그냥 남겨졌던 시간. 노인은 발걸음을 멈췄다. 까마귀는 노인의 모습과 닮아 있었다. 다쳐서 날지 못하고 제자리에 웅크린 채 사람들의 발길을 피해 눈만 굴리는 모습이 꼭 그랬다. 노인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지나치게 오래 서 있어서 다리가 저릿해질 만큼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오갔다. 괜히 손을 대다 더 다치게 하면 어쩌나, 집에 데려갔다가 죽기라도 하면 어쩌나, 무엇보다도 나 같은 인간이 뭘 해줄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발목을 붙잡았다. 그럼에도 노인은 발을 떼지 못했다. 이미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외투를 벗어 까마귀 위에 조심스럽게 덮었다. 갑작스러운 어둠에 까마귀가 날개를 퍼덕였지만 힘이 없었다. 노인은 숨을 죽이고 천천히 감싸 안았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체온이 이상하게도 뜨거웠다.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평소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다. 손수레는 비어 있었고 외투 안에서는 까마귀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노인은 고개를 숙였다. 설명할 자신도 설명할 필요도 없었다. 집이라 부르기에도 민망한 단칸방은 늘 그대로였다. 벗겨진 장판, 한쪽이 내려앉은 책상, 오래된 전기난로. 노인은 상자를 꺼내 신문지를 깔고 까마귀를 눕혔다. 날개를 가까이서 보니 생각보다 상처가 깊었다. 이미 굳은 피와 먼지가 엉겨 있었다. 노인은 물에 적신 헝겊으로 조심스럽게 닦아냈다. 까마귀는 아파서 몸을 떨었지만 물지는 않았다. 그날 밤 노인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중간중간 상자 쪽에서 나는 소리에 눈을 떴다. 숨을 쉬는지 아직 살아있는지 확인하고서야 다시 눈을 붙였다. 누군가와 함께 있는 밤이 이렇게 오래간만이라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다가왔다. 다음 날 새벽 노인은 평소보다 더 일찍 집을 나섰다. 폐지를 줍는 손길이 빨라졌다. 이유는 하나였다. 돌아오는 길에 무언가를 사야 했다. 약국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작은 봉지를 하나 집어들었다. 새 사료였다. 가격표를 보는 순간 잠시 망설였지만 그대로 계산대에 올렸다. 사람 먹을 것도 아껴야 하는 형편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들지 않았다. 그날부터 노인의 하루는 달라졌다. 폐지를 줍고 돌아오면 가장 먼저 상자를 들여다보았다. 물을 갈아주고 사료를 조금씩 나누어 주었다. 먹지 않으면 괜히 더 잘게 부숴 손바닥에 올려두기도 했다. 까마귀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노인의 손을 피해 도망치지 않았다.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은 천천히 흘렀다. 노인은 날개를 닦아주고 상처를 살폈다. 전문적인 치료는 할 수 없었지만 최소한 더 덧나지는 않게 해주고 싶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혼잣말이 늘었다. 나도 예전엔 멀쩡했지. 그땐 이러고 살 줄 몰랐어. 까마귀는 그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눈을 깜빡이거나 고개를 조금 기울였다. 노인은 문득 자신이 누군가에게 말을 건다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동안 그는 말할 상대도 말할 이유도 없었다. 말을 해도 돌아오는 건 공기뿐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다. 까마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듣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그걸로 충분했다. 날이 따뜻해질수록 까마귀의 상태도 나아졌다. 날개를 접었다 폈다 하며 연습하듯 움직였고 상자 밖으로 뛰어내려 방 한가운데를 종종거리며
돌아다니기도 했다. 노인은 그 모습을 보며 괜히 웃음이 났다. 웃는 얼굴이 너무 오래간만이라 거울 속의 자신이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다. 그러면서도 불안은 늘 따라다녔다. 언젠가는 떠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킬 때마다 노인은 조심스러워졌다. 혹시라도 그대로 날아가 버리면 어쩌나 하는 마음 때문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붙잡아두고 싶지는 않았다. 다 나은 새를 가둬두는 건 또 다른 상처일 테니까. 한 달이 흘렀다. 어느새 까마귀는 상자 안에 가만히 있지 않았다. 창가에 올라앉아 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났다. 노인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괜히 가슴이 먹먹해졌다.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기 때문이다. 그날도 노인은 평소처럼 폐지를 줍고 집에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상자를 바라봤다. 텅 비어 있었다.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방 안을 둘러보고 창문을 확인했지만 까마귀는 없었다. 노인은 한참을 서 있었다. 부르지도 못하고 화도 내지 못한 채 이상하게도 배신감보다는 공허함이 먼저 밀려왔다. 알면서도 준비하지 못한 이별 같았다. 그날 저녁 노인은 사료 봉지를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접어두었다. 상자도 치우지 않았다. 방 한켠에 그대로 두었다. 언젠가 돌아올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해야 마음이 조금 덜 아플 것 같았다. 까마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노인은 이상하게 허전했다. 괜히 현관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며 까마귀가 있던 자리를 바라봤다. 다시 올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랬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어느 날 아침 문 앞에 반짝이는 것이 놓여 있었다. 흙바닥을 오래 굴렀는지 탁해진 금귀걸이 한 짝. 노인은 고개를 갸웃했다. 다음 날엔 동물 털이 잔뜩 묻은 금목걸이가 있었다. 또 며칠 뒤에는 녹이 슬었지만 여전히 빛나는 은반지. 노인은 그것들을 한쪽에 모아두었다. 누가 두고 갔는지 몰랐다. 잃어버린 사람을 찾을 길도 없었다.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반짝이는 물건들은 계속 늘어갔다. 그러던 날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다. 문 앞에서 검은 새가 종종 걸음으로 무언가를 내려놓고 날아오르는 모습이 보였다. 가까이 가보니 낡은 금반지였다. 노인은 그제야 알았다. 그 까마귀였다. 노인은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문 앞에 떨어진 반짝이는 물건을 손에 쥔 채 숨도 쉬지 않는 사람처럼 굳어 있었다. 방금 본 장면이 현실인지 오랜 가난과 외로움이 만들어낸 헛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검은 새는 분명히 그 눈이었다. 자신을 바라보던 겁과 경계 대신 묘한 평온이 담겨 있던 눈. 노인이 치료해 주었던 날개를 다쳐 날지 못하던 그 까마귀였다. 까마귀는 현관 앞에 잠시 서서 노인을 바라보았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그러나 노인에게는 평생처럼 길게 느껴졌다. 까마귀는 고개를 한번, 정말 고개를 끄덕이듯 까딱였다. 그 작은 동작 하나에 노인의 가슴이 세차게 울렸다. 말도 없고 소리도 없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인사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까마귀는 날아올랐다. 노인은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까마귀의 날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한때 상자 안에서 겨우 몸을 가누던 그 날개가 이제는 바람을 가르며 매끄럽게 움직였다. 검은 점 하나가 점점 작아지다가 하늘의 색 속으로 스며들 듯 사라졌다. 그제야 노인은 숨을 내쉬었다. 웃지도 울지도 못한 얼굴이었다. 입꼬리는 어정쩡하게 굳어 있었고 눈가에는 뜨거운 것이 차올랐지만 떨어지지는 않았다.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와 어떤 표정도 선택할 수 없었다.
다만 가슴 한가운데가 묘하게 따뜻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걸 주고받은 기분이었다. 노인은 생각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고. 다친 새를 외면하지 않았을 뿐이고 가진 것 없는 형편에서 조금 나누었을 뿐이라고. 그런데 까마귀는 그걸 은혜로 받아들였다. 까마귀에게는 반짝이는 것들이 전부였을 것이다. 반짝이는 것만이 가치 있는 세상에서 그것을 모아 가장 먼저 떠올린 존재에게 가져다 주었다. 노인에게는 달랐다. 그 반짝임보다 더 큰 것이 가슴에 남았다. 누군가 자신을 기억해 주었다는 사실. 이름도 주소도 사연도 모르는 누군가가 자신을 떠올렸다는 사실. 그 기억 하나로 노인은 오랫동안 버텨온 삶이 완전히 헛된 건 아니었다는 위로를 받았다. 그날 밤 노인은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동안 문 앞에 놓여 있던 반짝이는 물건들을 담아두던 상자였다. 금귀걸이 한 짝, 흙 냄새가 배어 있던 금목걸이, 녹슨 은반지, 그리고 오늘 놓여 있던 낡은 금반지까지 하나하나 손에 쥐어 보았다. 값어치를 따질 줄은 몰랐다. 다만 손바닥에 남는 무게가 묘하게 묵직했다. 노인은 그것들을 팔지 않기로 했다. 팔면 며칠은 조금 덜 힘들 수 있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러고 싶지 않았다. 그것들은 돈이 아니라 이야기였고 증거였다. 자신이 누군가에게는 선이었고 기억이었고 돌아가야 할 이유였다는 증거. 그날 이후로도 까마귀는 가끔 찾아왔다. 노인은 직접 보지 못하는 날이 더 많았다. 하지만 아침에 문을 열면 전날에는 분명 없던 반짝이는 것이 놓여 있었다. 어떤 날은 동전 하나였고 어떤 날은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모를 작은 장식품이었다. 새의 깃털이 묻어 있는 날도 있었다. 노인은 더 이상 놀라지 않았다. 그저 상자를 꺼내 조심스럽게 넣어두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했다. 잘 지내는 모양이구나. 대답은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허공이 비어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노인의 하루는 다시 예전처럼 흘러갔다. 여전히 해 뜨기 전 골목을 나섰고 여전히 손수레를 끌었다. 폐지를 줍는 길도 가게 주인들의 무심한 인사도 달라진 건 없었다. 허리는 여전히 굽어 있었고 무릎은 날씨를 먼저 알아차렸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같지는 않았다. 노인은 예전보다 천천히 걸었다. 굳이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손수레가 삐걱거려도 짜증이 나지 않았다. 멈춰서서 숨을 고르고 하늘을 한 번 더 올려다보는 여유가 생겼다.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예전만큼 뼛속까지 스며들지는 않았다. 손끝이 시리면 노인은 외투깃을 여몄다. 예전에는 추위를 참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지만 이제는 자신을 조금 더 챙겨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날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혹시 자신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 이렇게 남아있을 수 있을까? 반짝이지는 않지만 사라지지 않는 무언가로. 노인은 그 생각이 마음에 들었다. 밤이 되면 방 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텔레비전도 전화도 없었다. 하지만 예전 같은 정막은 아니었다. 창밖에서 나는 소리 하나하나가 또렷이 들렸다. 바람 소리, 멀리서 나는 자동차 소리, 그리고 가끔 들리는 날갯짓 같은 소리. 노인은 창가로 다가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검은 날개가 원을 그리며 도는 것만 같았다. 확신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굳이 확인하고 싶지도 않았다. 믿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다. 노인은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혼자였다. 내일도 폐지를 주우러 나갈 것이다. 삶이 갑자기 바뀌지는 않았다. 다만 하나만은 분명히 달라졌다. 이제 노인은 자신이 완전히 혼자는 아니라는 걸 알았다. 세상 어딘가에 자신을 기억하는 검은 날개가 있다는 사실.
그 기억 하나로 노인은 오늘도 문을 닫고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 은혜는 크지 않았다. 기적도 아니었다. 다만 외롭지 않게 해주었다. 노인은 그 상자를 여러 번 열어보았다. 처음에는 그저 확인하는 정도였다. 정말 거기 있는지 사라지지 않았는지 손을 대지 않고도 눈으로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 노인은 꼭 뚜껑을 열었다. 나무 상자가 내는 작은 소리, 경첩이 삐걱이는 소리까지도 익숙해질 만큼 자주였다. 반짝이는 것들이 늘어날수록 상자는 조금씩 무거워졌다. 손에 쥐었을 때의 무게보다 마음에 얹힌 무게가 더 컸다. 노인은 그 상자를 방 한쪽,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에 두었다. 일부러 꺼내보지 않으려 했다. 마치 자주 들여다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아서였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힘든 날일수록, 몸이 아픈 날일수록 상자 쪽으로 시선이 갔다. 그 시선은 기대도 욕심도 아닌 확인에 가까웠다. 아직 나를 기억하는 무언가가 남아있는지에 대한 확인. 팔면 된다는 생각은 수없이 했다. 겨울이 깊어져 난방비가 밀렸을 때도 그랬고 무릎 통증이 심해 병원에 가야 했을 때도 그랬다. 밤에 통증 때문에 잠을 설칠 때면 상자 안에 든 것들의 무게가 머릿속에서 숫자로 바뀌었다. 하루 이틀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라는 말로 스스로를 속이면서도 계산은 멈추지 않았다. 금기거리 한 짝이면 며칠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고 금목걸이면 한 달은 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았다. 은반지는 약값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했다. 노인은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스스로를 책망하지 않았다.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 살아있다는 건 결국 계산을 해야 한다는 뜻이었고 계산을 포기하는 순간 삶도 함께 내려놓게 된다는 걸 그는 너무 오래 알고 있었다. 어느 날은 정말로 상자를 들고 밖으로 나설 뻔했다. 문고리를 잡고 한참을 서 있었다. 그날따라 바람이 차가웠고 무릎은 평소보다 더 욱신거렸다. 오늘만 넘기면 된다는 말이 입안에서 맴돌았다. 그러나 노인은 결국 문을 열지 않았다. 상자를 내려놓고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상자를 열어 하나를 집어들었다. 손바닥 위에서 금속은 여전히 차가웠다. 오래 굴러서 흠집이 난 것도 있었고 어디에 걸렸는지 휘어진 것도 있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썩 좋은 상태는 아니었다. 노인은 그것들을 한참 바라보았다. 반짝임이 점점 흐려지는 걸 자신의 시력 탓인지 세월 탓인지 가늠해 보면서 그 물건들이 원래 어디에 있었을지 상상해 보았다. 누군가의 귀에 매달려 흔들리던 시간, 누군가의 목에 닿아 체온을 나누던 순간, 누군가의 손가락에 끼워져 의미를 부여받았던 날들.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길 위에 떨어졌는지, 왜 다시 주인을 찾지 못했는지도 생각해 보았다. 그러다 문득 떠올랐다. 까마귀가 그것들을 물고 날아왔을 모습을. 어디서 주웠는지, 얼마나 무거웠는지, 날아오다 몇 번이나 내려앉았을지. 혹시 놓칠까봐 부리를 더 세게 다물지는 않았을지. 그리고 마지막 순간 문 앞에 내려놓고 날아가기 전 잠시 머뭇거리던 모습까지 그 모든 과정이 물건에 스며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노인에게 그것들은 값이 아니라 과정이었다. 노인은 평생 기억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왔다. 특별한 업적도 없었고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만큼 대단한 일을 한 적도 없었다. 그냥 하루하루 버티며 살았을 뿐이었다. 아내를 지키지 못했고 더 나은 선택을 하지도 못했다. 남들처럼 자식에게 기대어 살 수도 없었다. 그런데 세상 어딘가에 자신을 떠올리며 무언가를 내려놓는 존재가 있었다. 그 사실은 노인의 삶을 처음부터 다시 보게 만들었다. 실패라고만 여겼던 선택들, 부끄러워 숨겨두었던 순간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후회들. 그것들이 전부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은 아니게 되었다. 노인은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한 덩어리로 바라보았다. 잘 산 인생도 못 산 인생도 아닌 그저 누군가의 기억에 남을 수 있었던 인생으로 노인은 상자를 닫았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건 내가 받은 게 아니야.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다. 누군가 나를 기억했다는 증거지.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도 스스로를 설득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사실을 정리하는 말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나니 마음이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졌다. 통증도 불안도 잠시 뒤로 물러나는 느낌이었다. 그날 이후로 노인은 더 이상 상자를 셈하지 않았다. 안에 뭐가 몇 개 있는지도 따지지 않았다. 다만 하나 더 늘어날 때마다 조용히 뚜껑을 열고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먼지를 털어내고 서로 부딪히지 않게 정리했다. 그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예의라고 생각했다. 노인은 여전히 가난했다. 삶이 갑자기 나아지지는 않았다. 때로는 정말로 팔아야 하나 고민되는 날도 있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상자를 열어보면 손이 멈췄다. 돈으로 바꾸는 순간 그 기억까지 함께 사라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노인은 선택했다. 조금 더 힘들게 살더라도, 조금 더 오래 버텨야 하더라도 이 기억만은 남기기로. 상자는 오늘도 방 한쪽에 있다. 겉으로 보면 낡은 상자일 뿐이다. 그러나 노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그는 누군가의 삶에 아주 잠깐이지만 분명히 남아 있었다는 증거. 여러분은 상자를 팔았을까요? 소중한 생각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